안녕하세요. 일하다가 지쳐서 출산을 포기하고 산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출산율이냐는 거죠. 윤석열 정부, 지금의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 했습니다. 69시간, 주 69시간. 도대체 언제 출산을 고려하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렇게 장시간 그 노동에 시달리는데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까? 회사집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인식입니다. 그래놓고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죠. 어처구니 없는 건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한 명이면 애가 없든 개를 키우고 살든 뭘 하든 개의치 않는데 이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도 출산을 하지 않는데 무슨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겠냐라는 거죠. 이래저래 부자들 가진 자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능력도 되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3명 이상 낳으면은 뭡니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재산을 이렇게 상속해주면은 상속세를 몇 억을 이렇게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 했다가 엄청 혼이 났죠? 사실상 보통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득권들, 부자들, 가진 자들 위해서 정책을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러는 거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근로시간 개편이 출산 포기, 저출산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저런 식으로 글을 내놨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미친놈이죠.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시간 주권이 확대돼야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근로시간 운영할 수 있다고요. 미친 소리죠, 미친 시간. 경직적인 일주일 단위 주 52시간으로 디지털 시대에 일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직적인 주 52시간이 아니라 쉬지는 못하고 일만 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주 69시간이 된다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정부가 사실 판을 깔아주면 뭡니까? 그냥 보통의 기업들은 저걸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부모 가정이 해체가 되고 출산 포기하는 걸로 연결하는 게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는데, 맞죠. 한부모 가정이 해체가 되고요. 출산 포기하고, 더더욱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가 개개인의 삶을 더 심하게 살 수밖에 없죠. 맞벌이 하면서 30개월 아이를 키우는 김씨가 하루 중에 가장 애타는 시간이 오후 6시다. 왜? 평일 저녁에는 남편하고 육아를 분담할 수 없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온전히 친정 부모님한테 신세를 져야 된답니다. 좀 되게 씁쓸하죠. 고령의 부모도 4살 아이도 김씨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린답니다.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환영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제도는 사실상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허울 좋은 얘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산 계획이 없는 강모 씨는 되게 황당하다라는 거죠.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일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받는 성차별이죠. 육아에 친화적이지 않죠. 되게 씁쓸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지인이 모 회사에 이제 부장으로 있는데 이제 같이 근무하는 이제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요. 그럼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빈자리를 또 메우려고 사람을 더 뽑아야 되고 다시 또 숙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사실 불편해하는 거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출산휴가 곧 들어갈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을 데려와 쓰는 걸 사실상 바라지 않죠. 공백이 생긴다 이거죠.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아예 그 출산 여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이렇습니다. 뭐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 출산하고 갔다 오면 출산휴가 자주 쓰면은 승진에서 배제, 주요 일자리에서 배제,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성이 아이를 선뜻 낳겠다라고 생각하겠냐라는 거죠.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건 대한민국의 직장 조직 생활에서는 승진이나 아니면은 뭐 직장인으로서의 인정받는 걸 일정 부분 내려놔야 되죠. 남성 직원들은 더 심합니다. 남성 직원들이 애 때문에 자주 휴가를 쓰고 뭐 이래저래 집안일에 좀 신경 쓴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인식이 아, 저 친구는 조직생활에 직장에 목을 매는 게 아니구나. 자기 개인 생활하고 워라밸 따지면서 저렇게 회사를 좀 설렁설렁 다니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씁쓸한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산이 올라가겠냐고요. 그런 상황인데 대려 지금 뭐 주 69시간 근로시간을 개편해가지고 뭐 더 오래 일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냥 더더욱 답이 없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극화가 더 심하겠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성은 모든 캐리어와 삶을 내놓고 출산을 결심한다. 여성의 일자리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도 출산을 할까 말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그냥 단순 지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애를 낳으면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거죠. 저렇게 내놓는데 참 그냥 어처구니가 없죠. 저런 글 쓸 시간에 정말로 현실을 한 번 더 되돌아보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앞으로 출산율은 0.78명에서 0.6명, 0.5명 더더욱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로 애도 키우고 직장생활에서도 자리도 잡고 이러려면 사실상 초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실상 무리다라는 겁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지를 기득권들, 기성세대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느새 기성세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20대 30대들의 마음을 사실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어느덧 살아오는 환경이 이제 좀 다르다라는 걸 확연히 느끼죠. 그런데 60대 70대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관료들이 지금의 2030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다. 국회의원들이 점점 60대 70대가 아니라 20대 30대 아주 젊은 이들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란,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좀 채워져야 그나마 출산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출산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금전적인 지원이 진짜 이 정도로 해준다고?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커야 출산을 할까 말까, 출산율이 조금 조정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